교계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설 명절, 우리 가정의 자화상을 살펴보고 보다 행복한 설 명절을 위한 지혜를 모아봅니다.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론 목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이재명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설날을 맞이했는데요. 특히 이제 두 분은 이 설하면 이제 가정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가정 사역의 최일선에 두 분은 사역하고 많이 계시는데 설 명절을 보내는 가정들의 천태만상의 모습이 참 다양한데요. 자, 우리 목사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을까요? 우선 어떤 모습이라 하기보다는 네네. 혹시 이런 용어를 알고 계세요? 오래된 미래. 오래된 미래. 네. 오래된 과거는 있지만 오래된 미래는 없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오래된 과거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는 이런 역설적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명절은 네네. 가족 힐링 캠프였습니다. 네네. 좀 더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어르신 세대가 뭐 이런저런 일로 엄마 속을 많이 썩이고 이럴 때라도 우리 엄마 세대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말이죠. 우울증이 적었던 것은 그걸 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거든요. 네네. 옷까지 벗어두고 또 해장술 드시겠다고 친구 만나러 마실 떠나버리면 네네. 그 속상한 마음을 표현할 길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벗어놓고 간 옷가지를 가지고 냇가로 가서 네. 막 이렇게 두들겼잖아요. 방망이로. 네. 아. 그럼 가만 홀로 버려둔 일이 없었어요. 네네. 옆집에서 다 또 이게 보따리 싸가지고 나와서 네네. 같이 막 두들겼죠. 네네. 이게 난타 공연의 원조였습니다. 네. 스트레스 해소제기 하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세탁기라는 것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네네. 냇가가 네.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항우울제 복용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명절은 네네. 가족의 가치를 이렇게 다시 되새김질하고 뿌리 교육이 있고 네네. 서로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힐링 캠프의 원조였다는 거죠. 네네. 음식을 해서 나누어 먹고 네네. 상부상조가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다시 언제부턴가 이게 스트레스로 명절 이러면 딱 이렇게 이꼴 돼가지고 네네. 또 올해 무슨 스트레스 받나 이러는데 이 개념을 안 바꾸면 무슨 얘기해도 다 소용없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혜인 그 시인께서 수녀님이시기도 하죠. 네네. 암 투병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 얘기가 이거거든요. 나는 명랑 투병한다. 네. 명랑 운동회 하듯이. 네네.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덜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말로 좀 출발해 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어차피 할 일 즐겨봐라. 어떤 의식 전환이 필요한 거네요. 네, 굉장히. 그러면 네. 이게 뭐 명절이 물론 백양백태죠. 네네. 그러나 결국은 하나잖아요. 네네. 즐겁자고 모여가지고 왜 싸우고 헤어지냐는 그렇죠. 건데 개념부터 바꾸지 않으면 네. 100가지 얘기해봐도 다 소용이 없는 그렇죠. 거니까 100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해도 101가지 핑계거리를 대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의식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 변호사님 바라보는 여러 가지 천태만상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요새는 이제 설 명절 기간 동안을 네네. 이제 휴가 기간으로 생각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아예 휴가로? 예. 네. 그래서 이제 설 명절 때는 이제 휴가 특수죠. 사실은 네네. 여행사로서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네네. 명절 때 이제 다 모였죠. 네네. 모여서 이제 서로들 회포도 풀고 여러 가지 힘든 일 이런 것도 서로 얘기를 나누고 고민도 해결했는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분적 기회도 좀 적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 모이지 않고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또 지방여행도 많이 가고 또 거기에 나가서 지금은 이제 개인주의와 합리주의가 시대 정신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최우선 가치를 두기 때문에 네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오면 네. 그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네. 예전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견뎠죠. 네네. 지금은 견디지 않고 네. 그 갈등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네. 그래서 명절 때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런 갈등의 증폭이 많아져서 네네. 결국 폭력도 일어나고 또 음주를 하다 보니까 또 결국 폭력이 더 극단화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절에 폭력 신고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이제 과거와 다른 점이죠. 자, 그럼 변호사님, 이 어떤 뭐 폭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개념부터 좀 바뀌어진다 했는데 이 개념이 안 바뀌고 나니까 명절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어떤 이혼, 예. 소송 또 이혼 상담 그게 법적으로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통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혼 상담소 통계를 보면 네네. 명절 직후에는 거의 100%까지 상담 건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소송에 이르게 되는 네네. 그런 경우도 네. 한 10% 20%씩 명절 직후에는 급증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이 네네. 2, 3일 동안 뭐 힘들어서 이혼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동안 과거에 쭉 있었던 갈등이 명절 때 이제 결국은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소통 부족 때문에 그런데 네. 통계상으로는 이혼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 보실 때는 네. 이런 현상, 참 이게 있어서는 안 될 현상인데 이게 나도 현상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대 관리가 안 되고 또 이게 서로의 기대가 무너지는 데서 네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기대 때문에 만났다가 그 기대가 허물어져서 네네. 서로 갈라서는 거란 말이죠. 네네. 대개 이제 바라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돼요. 네. 날 좀 알아달라. 네. 근데 알아주지 못하니까 이게 너무 wen통하고 내가 살 가치가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표출해낸 게 이제 그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게 명절 이혼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를테면 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향상 초점이 있고 예방 초점이 있다는 건데 네네. 운전을 할 때도 야 이거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지 이렇게 네네. 운전하는 것이 예방 초점 어디에다 초점 포커싱 하느냐는 거고 향상 초점은 야 오늘 진짜 멋진 데 가네 네. 오늘 드라이브 코스 진짜 끝내주네 이러면서 가는 게 이제 향상 초점이거든요. 네네. 근데 역시 같은 맥락인데 이번 명절에 조심해야 되지 사고 안 내야 되지 이러면 네. 더 이게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개념을 살짝 바꾸어서 일반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게 고객 만족을 뛰어넘어서 고객 감동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절도까지 왔단 네네. 말이에요. 그럼 이번 명절에 내가 고객을 좀 감동시켜 볼 수 없을까? 그러면 이 기대가 채워지거든요. 네네. 이걸 못 채워주니까 실망해서 남편이 엄마 편인지 내 편인지 이래서 막 거기에 또 화가 나는 것이고 거기서 던져진 한마디 때문에 나는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 아니 그럼 그것도 몰랐느냐. 싸움은 이렇게 사소한 말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서로의 기대가 허물어진 데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기대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여보, 나 이번 추석 네. 좀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어. 이번 추석은 저는 이런 점에서 작년하고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나 이거는 할 수 있어. 이건 어려울 것 같아. 네네. 이걸 전혀 얘기 안 나누고 마음에다 꼭 챙겨가지고 가서 네네. 이럴 줄 알았는데 왜 그랬냐 이래 싸우는 네. 거거든요. 좀 이런 점에서 소통이 있는 그런 명절이었으면 합니다. 네, 어떤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인데, 자, 우리 변호사님,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이 가정이 이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세대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예. 그 갈등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이제 세대 갈등은 네. 이제 기성 세대들이 이제 그동안 네. 이제 만나면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좋은 일에도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그게 이제 취업 준비생이나 뭐 또 아직 결혼을 안 한 그 만혼의 자녀들한테 야, 결혼 언제 하느냐, 취업은 언제 하느냐, 뭐 또 아이는 언제 낳느냐, 예, 예. 뭐 심지어는 너무 살이 쪘다 살 좀 빼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네. 그거를 조언으로 생각해서 네. 내 어른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좀 어떻게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네네. 그것을 자기 발전의 어떤 그 충고로 받아들였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고 시대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본인을 무시한다거나 네. 또는 어떤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명절 때는 아예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런 그렇죠. 얘기나 들으니까.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소통의 부재가 오고 그럼 세대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어요. 네네. 너 요번에 취직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 할 때는 네. 취직 자리를 만들어 놓고 어디를 너 취직해라. 그럼 너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네네. 또 결혼을 안 하면 너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좋은 혼처를 소개해주고 하면 되는데 네네. 그런 건 전혀 없이 말로만 그냥 할 얘기가 없으니까 네네. 뭔가는 얘기해줘야 되니까 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점에 대해서 좌절감을 신세대들은 느낍니다. 그렇죠. 예전 세대들은 안 느꼈어요. 그렇게 네. 말로만 해도
나를 걱정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대 갈등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네네. 상대에 대한 배려니까 그런 점들을 좀 많이 조심해야 되고요. 또 세대 갈등 외에도 또 이제 명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 중에 이제 하나가 결국 이제 뭐 음식을 차리고 할 때 네네. 며느리는 음식 차리는데 따로 나서 놀고 네. 그래서 좀 힘들어 하는데 남편은 또 몰라라고 혼자 또 남자끼리 네네. 모여서 화투나 치고 있고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힘들어지죠. 네. 배려받지 못했다는 점. 네.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남녀가 이제 하나씩 한 자녀라면 뭐 남자나 아들이나 며느리나 다 같은 그렇죠. 집 시가나 처가나 다 가야 네네. 되는데 꼭 시가를 먼저 가고 네. 처가 나중에 가지 않습니까? 그 처가 가고 다음에 시가 가고 이래도 되는데 네네. 그런 거 갖고도 다툼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하면 네네. 그러면 이 갈등은 점점 더 커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상대방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뭐를 힘들어하는지 소통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어차피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동지 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면 네네. 정말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는 그 역지사지랄까 이런 네네. 것들을 많이 갖는 그런 명절이 돼야만 이런 이제 갈등이 없어지겠죠. 자, 우리 세대 간의 갈등, 우리 목사님 바라보는 관점 어떠신가요? 세대 갈등이 크지요. 역할 네. 갈등도 있고 분명히. 네. 그런데 세대 갈등 그러면 우리 세대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지칭한단 말이에요. 꼰대 세대다. 네. 꼰대다. 네. 그 저희들은 또 이제 밀레니얼 제네레이션이다. 네. 아예 영어부터가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를 지칭할 수 있는 그 개념이 딱 한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아이들은 나를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는이 개인 나를 쪽으로 완전히. 예, 네. 개인 중심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익을 그러니까 손해를 사유화했고 이익을 사회화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보고 딴 사람이 이로운 삶을 살아왔다면 이 아이들은 반대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장점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서 이게 박수 쳐주면 네네. 아이들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네. 그들은 인정 안 하면서 우리 시대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왜 이 모양이냐니까 애들이 화가 나서 귀를 막아버리는데 막은 귀에다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안 듣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들에게 이 브라보 스쿨이라고 해서 아버지 학교를 할 때 3C를 늘 기억해라 이제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이르기까지는 코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되죠. 네. 그들에게 이렇게 타격 코치라면 배트를 이렇게 갖다 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C는 코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청소년 시기에 들어서면 이제 카운셀러가 되라는 거거든요. 네. 카운셀링 해줘야 된다는 건데 네. 카운셀링이 뭔가 하니 딱 하나예요. 내가 입을 닫고 귀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컴패니언 이렇게 해서 동반자가 되라는 건데 네. 우리보다 젊다고 해서 무시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거 이런데 어떠냐? 네. 괜찮냐? 이러면 아이들이 더 다가오는데 들을 생각은 않고 막 이제 주입을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반발을 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앞에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같은 얘기를 던져도 네네. 너 어디 취직했냐? 네. 또 언제 취직할 거냐가 아니라 요새 하는 일 힘들지 않니? 네. 뭐 좀 내가 도와줄 거 없을까? 네네. 이러면 모든 주제가 다 통하게 돼 있는데 네네. 이 대화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화하는 그 패턴만 바꿔도 네. 세대 갈등이 있겠나. 뿐만 아니라 역할 갈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남편 집이 먼저인지 아내 집이 먼저인지 그러니까 처가가 먼저인지 시댁이 먼저인지 아무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딱 이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불평등하게 공평해라. 네네. 예,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불평등하게 공평해라. 그러니까 3살 먹은 아이하고 7살 먹은 아이는 과자를 줘도 아니면 떡을 줘도 다 다르게 줘야 돼요. 네. 똑같이 3개씩 나눠주면 그건 불공평이에요. 그런데 불평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이 어린 애는 배가 용량이 적은 애는 4기통에게는 4기통에 맞는 기름 넣어주면 되고 8기통은 8기통에 맞는 기름 넣어주면 되거든요. 네네. 그걸 똑같이 달리게 해야 되죠. 네네.
그런 점에서 처가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아보는 거고 네. 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왜 너는 시댁 중심이냐 해서 싸우고 그러면 여기는 안 돌봐야 되냐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사랑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죠. 이번 지금 언론에서 발표된 네. 이번 설 명절에 아이들에게 설돈 통계를 한번 발표된 걸 제가 들었는데 네.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5만 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기존 세대들이 원하는 건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갭이 네. 예, 굉장히 참 크다라고 느껴지는데 참 이 세대 간의 갈등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네. 좀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렇지 우리가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와해하는 게 네. 인간은 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설 명절 우리 민족의 놀이가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의 놀이 문화 이거 설 명절에 어떻게 좀 이해할까요? 우리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어차피 그 설 명절에는 네네. 놀이를 하게 되죠, 모여서. 그렇죠. 말로만 할 수는 네네. 없으니까. 근데 이제 TV가 생기고 나서는 네네. TV에 모여 있으면 아무 대화도 없고 결국 TV만 보게 되죠. 네네. 그리고 굳이 또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정치 얘기라든지 네. 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네네. 또는 지역 갈등도 있고 또 이념적 갈등, 뭐 세대 갈등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다툼이 있으니까 치유하기 위해서 놀이를 하다 보면 재밌으니까 다 같이 네네. 놀이를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고스톱이죠. 거수도. 네. 근데 이제 고스톱은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서 돈을 내고 하죠. 네네. 근데 이게 점점 커지면 네. 또 술도 마시고 이러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으면 법률상 도박죄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습벽이 생기면 명절이 끝난 후에 또 그걸 계속 하게 되면 이어서. 도박이 될 수도 있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근로의욕도 상실되고 국가적으로 손실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명절에 제일 하기 좋은 거는 네. 전통적인 윷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윷놀이. 네. 윷놀이는 남녀노소 다 같이 할 수 있고 그렇죠. 윷놀이가 끝난 후에는 명절 때는 윷놀이다 하고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윷놀이 같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또 윷놀이 비슷한 그런 놀이를 좀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바라보는 관점, 이제 목사님이 바라보는 우리 네. 어떤 설 명절의 놀이 문화 어떤 걸 좀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니, 너무 많죠. 예, 예. 우선 요즘 이제 자꾸 TV만 본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1인 방송국 시대잖아요. 네네. 뭐 5살짜리도 이게 셔터 누를 줄 알고 사진 찍고 이럴 줄 아는데 네네. 야, 그거 쓰지 마라, 꺼라 이런 것보다는 이번 기간 동안에 너희들 누가 방송국장 해라. 채널 A, B, C 네네. 이렇게 해서 다 줘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 금방 편집해서 네네. 그거 이렇게 올려서 그 에피소드 가지고 웃게 만들면 그게 놀이지. 네. 무슨 윷놀이하고 이게 뭐 화투 이것만 자꾸 얘기 어느 때 얘기를 지금도 되풀이해야 되느냐는 거거든요. 네네네. 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몸 동작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그동안 못했던 수면 스트레칭만 가르쳐 줘도요. 네네. 저녁에 잠자는 자리가 너무 편안한 잠자리 될 거예요. 네. 그 좁은 집에 다 모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또 호텔 가요? 아니잖아요. 네네. 옛날 저는 6남매의 장남이었는데 6형제가 다 한 입을 덮고 잤어요. 네. 그러면 이때 모처럼 이게 어깨도 만져주고 수면 스트레칭 이렇게 뽑아도 주고 네네. 수면 음악 틀어놓고 10분 안에 누가 가장 먼저 잠드는가 누가 멍 때리기 잘할 수 있는가 네네. 아니 이런 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화투 얘기를 해요? 네. 아니 그런 생각이 든다는 아, 그러시군요. 변호사님을 높아하는 얘기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놀이 정말 많습니다. 네. 유머 콘테스트도 있죠. 네. 저는 이런 때 어머니 아버지들이 연세가 많으시다면 임종 유머 콘테스트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또 릴레이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너무 많죠. 아,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네, 바라보고 그럼요. 예. 노래를 좀 찾아보자. 놀이가 그런 거지 뭐 딴 거 있나요? 네, 하여간 뭐 어떤 의식의 전환이 우리에게는 이제 좀 새로운 변화가 좀 네, 필요한 그리고 건데. 또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하는 것도 다 놀이 아닌가요? 네. 저는 요리 못하지만은 근데 목사님은 그거를 놀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하는 놀이죠. 분들은 이제 또 이제 어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그- 개념 자체가 예, 네, 굉장히 그거를 중요한 내가 건데. 여기 나오면 노동이에요. 네네. 그러나 흥겨워서 콧노래가 나오면 그 놀이예요. 네. 그럼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온 가족이 모이면서 갈등 요소가 많은데 네.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면 이 종교적인 갈등 예. 이거 어떤 게 다양하게 나타날까요? 제가 이제 이런 상담을 해본 경험으로서 좋은 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믿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집을 갔는데 네.
거기는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지 않으려고 빠지고 핑계대고 해서 눈총을 받고 또 쟤는 왜 저러냐. 이 집에 왔으면 이 집안 전통 따라야 되지. 이렇게 해서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영원히 돌아설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한 자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일러준 방법을 진짜 써본 거예요. 네. 뭐 제사 드릴 거 뻔히 알고 또 거기에 참여 안 하면 이제 두고두고 이게 낙인이 찍힐 거고. 네네. 그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런저런 방법을 물어가지고 글을 하나 쓴 거예요. 네. 그 다 모였어요. 네. 그래서 막 뭘 제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새로 온 이 새 색시가 네. 일어서서 아버님 이러니까 다들 주목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뭐냐 이랬더니 제가 준비한 글이 있는데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추모에 관한 글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짧았지만. 네. 모두들 감동받아요. 제가 벌써 우리 집안을 저렇게 파악을 했나? 네네. 이렇게 돼가지고 아버님이 눈을 치컷이 감더니 이러더래요. 너는 그 방법으로 추모가 끝났다. 네. 나가거라.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또 추모하마. 이러고 며느리에 대한 그 칭찬이 자자해진 거예요. 네. 대개 이제 이럴 때 보면 다 기대가 있는데 기대가 이제 허물어져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우리 무시하지 않았다. 자기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네네. 이런 점에서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네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사례들은 참 많다고 봅니다. 네. 음식 준비하는데 빠져버리기보다 미리 더 열심을 내서 준비하고 네네. 다른 방법으로 추모를 하는 것도 좋고 또 마음을 미리 표현하는 것도 있고 내가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가 다른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위근호 전쟁 또는 대학살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 깔병을 따르던 이들을 이게 한꺼번에 대축일에 그냥 7만 명이나 죽여버리고 36년간이나 계속된 그 종교 전쟁 속에서 찾아낸 단어가 똘레랑스였거든요. 네네.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덴 사람들 향해서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랬는데 좀 명절이 서로를 추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지 지금 종교 전쟁하러 모인 자리가 아니니까 네네. 좀 서로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서로의 방법을 인정해주는 네네.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얘기입니다. 네, 두 분 아마 일선에서 가정 사역에서 이제 많은 가정을 세워가고 계신 아마 좋은 이야기 또 우리에게 많은 권면 감사드리면서 자, 우리가 명절은 정말 행복하고 즐겁자라고 모였다가 만약에 서로 얼굴 붉히면 헤어진다면 얼마나 참 슬프고 또 우리 삶이 후회스럽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가정 중심으로 되어지는데 올 명절 온 가족들이 우리 두 분의 말씀대로 정말 갈등이 잘 해소되고 세대 간의 문제가 잘 극복돼서 행복한 그런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